지금으로부터 11년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들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 공개 입찰, 즉 특허 경매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 경매에 내놓은 휴대폰 관련 기술 140여 건 모두가 예상가의 2배에 달하는 40억여 원에 낙찰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양도됩니다. 이 사례는 창립된 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애뜨리가 특허를 최초로 직접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기념비적 성과이자 애뜨리 특허 경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특허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애뜨리는 이후에는 눈을 해외로 돌려 글로벌 특허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 2008년에는 해외 IP 펀드인 영국의 콜러 캐피탈과 휴먼 특허 200여 건에 대하여 약 80억 원 규모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같은 해 2008년 특허 시장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 22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까지 약 7,700만 달러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된 국내 IP 펀드가 조성됨에 따라 출원 단계의 발명 100여 건에 대하여 20억 원 규모의 라이센싱도 체결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도 IP 투자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IP 유동화 투자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의 다각적인 글로벌 특허 비즈니스를 통해 애뜨리는 200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특허 경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300억 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활용 성과들은 그에 걸맞는 특허의 양적 규모가 뒷받침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뜨리는 매년 3,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 공공연구기관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막대한 양입니다. 특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에서의 특허 규모를 보더라도 작년 한 해에만 애뜨리는 90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받음으로써 미국 등록 특허 순위에서 3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미국 특허는 IBM, 삼성,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위권 내에 진입한 연구기관은 애뜨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제 특허의 양적 규모에 있어서 애뜨리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1일 미국의 특허 전문 잡지인 IP 투데이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280여 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국 특허 통합평가에서 애뜨리가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같은 세계 유수기관들을 모두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애뜨리가 특허 경영을 도입한 지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특허의 양적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 최근에는 그러한 급격한 양적 성장에 대한 한계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란 바로 특허 품질 문제입니다. 특허 품질이란 기본적으로 특허 건당 얼마나 적정한 비용이 투입되느냐에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특허 한 건을 출원하려면 보통 명세서 작성 비용만 $10,000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애뜨리는 3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공공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비 $10,000,000당 0.4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하는 반면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8건이라고 합니다. 애뜨리는 더 높은 비율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뜨리를 미국 기관과 비교해보면 R&D 예산 대비 출원 비율로 봤을 때 특허를 5배 이상 출원하면서
예산은 3분의 1 이하만 투입하여 특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특허 규모를 미국 기관과 같이 좀 적절히 축소시키고 건당 투입 비용을 증가시키면 될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 규모를 적절하게 축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가치 있는 발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개발된 기술들 중 옥석을 잘 가려 가치 있는 발명들만 선별하여 출원함으로써 출원 규모를 축소시키고 보유 특허들도 존속기간 20년의 기간 동안 활용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유지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 해에만 3,000건 이상의 출원 대상 발명들과 총 25,000건이 넘는 보유 특허들 전부에 대한 이런 작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특허 사무소에 맡기면 될까요? 아니면 발명자들 스스로 해야 할까요? 결국 특허 전담 인력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애들이 특허 경영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현 시점은 양적 성장 단계를 탈피하여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특허 품질 경영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특허 품질 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특허 건당 적정한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하고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기 위하여는 특허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슬림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특허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인원의 특허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특허 품질 경영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애트리는 현재 과연 몇 명의 특허 전담 인력을 두고 있을까요? 14명입니다. 총 25,000건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특허를 미국 특허 기준 32건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특허를 전 세계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들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특허에 대한 관리와 활용 업무 모두를 채 20명도 안 되는 인력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S사와 단순 비교해보면 애트리의 특허 전담 인력 1명은 S사보다 약 10배 이상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허 품질 경영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허 전담 인력 확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애트리의 특허 코디네이터 제도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상 사기업들과 같이 대규모의 IP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석박사급의 내부 연구원들을 적절한 특허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육성한다면 단기간에 수십 명의 특허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애트리는 작년에 특허 코디네이터 제도를 본격 도입하였고 시행 첫 해 9명의 특허 코디를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특허 코디 양성 교육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1단계 특허법 기본 교육, 2단계 특허 실무 심화 교육과 애트리 대리인들을 활용한 3단계 특허사무소 파견 수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약 2달간 고강도의 전일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단계의 이론 및 현장 교육이 완료된 후에도 애트리 특허 전담 인력과의 1:1 멘토링, 그리고 해외 특허 변호사들을 초청한 특허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면서 특허 전문 역량을 지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9명의 특허 코디 1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20명, 내년에는 30명, 3년 내에 총 60여 명의 특허 코디를 양성하여 애트리의 특허 품질 경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허 코디를 활용하여 추진 가능한 특허 품질 경영의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발명의 옥석을 가리고
그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 출원 여부 및 출원 국가를 결정하는 발명 등급 심사의 대대적 강화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2,000건 이상의 발명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발명 전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른 등급 심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뜨리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십 명의 특허 코디들을 활용한다면 개발된 발명 각각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평가에 기반하여 전수 확대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유 특허에 대한 특허 마이닝, 즉 특허 발굴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만 건의 보유 특허들 중에서 새로운 전략 특허를 추가 발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특허 마이닝, 광산에서 금맥 찾기처럼 대규모 맨파워와 인력이 소요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연구부서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특허 전문성을 추가 확보하여 특허 발굴 작업에 투입된다면 아직까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묻혀있는 새로운 전략 특허들이 추가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연구부서 현장 밀착형 특허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애뜨리는 특허 전담 인력 1명이 약 200명의 연구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000여 명 연구원들 각각에 대한 개별적 밀착 특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0여 명의 특허 코디를 활용한다면 2,000여 명 연구원들 각각이 연구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개별적 밀착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허 코디를 활용한 특허 품질 경영이 정착한다면 애뜨리가 우수 핵심 특허들을 잘 선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애뜨리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한 특허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연구부서 현장에 밀착된 특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구원 전체의 특허 역량도 함께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 품질 경영의 효과가 발휘되어야만 애뜨리가 앞으로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특허의 질적인 수준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로 도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지식재산 무역 수지에 있어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매년 수조 원의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들의 특허 경영 수준이 해외 선진기관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바람직한 롤모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뜨리가 특허 코디를 활용하여 지향해 나갈 특허 품질 경영을 통해 그 롤모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